자, 회장님. 뭐 해법을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 무임승차 논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된 상황이라면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이 여간 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모로 좀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우처 제도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액수를 어떤 카드에 입력을 해주고 그걸 사용토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노인회에서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인 무임 승차하고 적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계산이죠. 노인이 그 타는 숫자에다가 요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인을 보고 요금을 내라면 그 사람이 차를 타지를 않지요. 그런 계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임으로 하니까 노인이 타는 건데 유임으로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탑니까? 안 타지요. 그러니까 노인 무임 승차가 지금까지 노인이 몇 명이 탔으니까 그 사람을 돈을 받을 경우에 얼마를 받을 걸 못 받았다 이런 계산인데 그거는 하나의 산술적인 이야기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계산법이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노인들이 무임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안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환승도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만보 운동 정도로 하게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은 무병장수를 한다고 할 만큼 건강을 위해서 좋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연간 4천억 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지하철 무임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노인들이 하루에 많은 용돈을 가지고 혼자는 많으니 액수가 적지만은 너댓 명이 같이 움직이면은 4, 5만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양 온천에도 무임으로 가서 현충사 무임으로 이순신 장군 유적을 둘러보고 병천 순대암저수에 소주도 한두 잔 하고 올라오면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했지만은 춘천까지 무임으로 가서 닭갈비 막국수를 먹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가니까 닭갈비 골목이 생겨가지고 엄청 장사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 노인을 지하철 유임으로 한다 하면은 그런 경기가 전부 다 후퇴하고 노인들 건강을 해치게 될 거고 가족도 노인이 움직여 주니까 집에서 다리 뻗고 낮잠도 잘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 밖에 안 나고 집에 있으면 점심상도 치러야 되고 불편하게 짝이 없죠. 또 노인이 지하철을 무임이다 보니까 취업을 많이 합니다. 꽃배달이라든지 소품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노인들한테 많이 시키거든요. 임금을 싸게 해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하니까 노인들은 그것도 하나의 부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그것도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고 이 무임 승차로 인해서 노인 복지에 엄청 유익한 점이 많은데 유임을 자꾸 논하면은 이 노인들을 갖다가 그동안에 주는 행복권도 박탈하는 거고 일자리도 박탈하는 거고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는 공간도 박탈하는 거고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그 적자를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 제가 알아본 것도 외국에 비해서 요금이 우리나라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적정 요금으로 올려야 되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하는데 그런 걸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요금을 올려야 되고 지하철에 또 적자가 나는데 그분들은 보너스다 뭐다 하는 게 삼성 빰칠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럼 적자 나는데 지하철에 다니는 직원들은 왜 연간 7, 8천만 원씩 심지어는 간부는 1억 이상 돈을 받아가고 자기들은 또 전부 무임입니다. 지하철의 직원들은. 그럼 적자를 하면서 왜 돈 받는 사람이 자기는 돈 내고 타야죠. 자기는 공짜로 타면서 노인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자 요인을 찾아가지고 적자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도 국채로만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지하철이 강력으로 저 온양온천까지 저 의정부 저 동두천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국철에 보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충분히 국철에 지원하듯이 연간 한 4, 5천억 원은 지원해도 타당하지요. 그래서 적자를 그렇게 메워야 되지 노인들한테다가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핀트가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노인들이 건강하게 또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뭐 택배 배달을 한다라든가 심심치 않게 지하철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제 유발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지자체의 사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 유명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부 산하의 KDI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를 통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회적 편익이 얼마냐를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일부 뭐 젊은 층에서 아니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오해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낸 세금이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앞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의료비라든지 이런 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이게 더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나서서 우리나라 최고 그 권익기관인 KDI에서 이 노인 무임을 했더니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편익이 있었냐라는 걸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밝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도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드린 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사회경제 편익이. 이제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수많은 세금들, 의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더 줄어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더 줄어든 거네라고 정확히 알리면 저는 이런 오해들이 사라질 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게 이제 그 지방 사무하고 하다 보니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거를 파헤치는 면밀하게 연구하는 결과들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서로 간의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